제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면서 지금까지 비판해 왔는데, 뭐 돈키호테, 벌거숭이 임금님, 그 다음에 엄석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행인데, 진짜 결합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오늘 보여준 모습은 돈키호테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허상을 만들어서 그 허상과 싸우는.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허상과 싸우려다가 자멸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 제일 충격적인 게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한 걸 말하자면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여보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쇼킹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담화문을 정확히 보면은 저는 텍스트로 이제 뭐 또 받아봤는데 보는 순간 사람의 뇌구 조상 이게 말이 되는 얘기 있고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 픽션이 참 안 되는구나 했던 게 국방장관을 시켜서 점검해보라고 했다. 라는 거는 애초에 업무 분장상으로는 아니면은 그렇지. 이게 머리에서 나올 때 여기 막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정말 공색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인터뷰하는 자리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제일 근접해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알았던 우리 이 대표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야기를 하다가 문매를 맞고 드디어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계엄 선포는 오히려 그 발상이 부정선거 광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관위를 점거해가지고 그 자료를 떼내면은 거기서 지난 4월 총선을 뒤집을 엎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망상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망상과 더불어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물 수사를 주로 했던 특수부 검사였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무서운 지경입니다. 지금 이 전형적인 선관위를 군 병력을 동원해서 들이치겠다는 생각은 흔히 얘기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은 자기도 멈칫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몇 명의 참소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병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했던 수사들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 예를 들어 제가 굳이 열거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공동지감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새로운 거였거든요. 경제공동체로. 예. 예전에도 저희가 대통령의 측근 또는 친족이 비리에 연루된 거는 자주 봤었죠. 예를 들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들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 이분들을 수사해가지고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정치적으로 대통령은 사과하고 그 측근들은 친족들은 감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거를 대통령에까지 어떻게 미치게 하기 위해 결국 했던 경제공동체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놨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넣어야지만이, 그러니까 탄핵은 둘째치고 형사적으로 굉장히 불명예 안겨야지 본인이 검사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자기 확신적인 수사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일면에서는 오늘 또 공교롭게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결과 나오지만은 조국 대표를 처음에 수사할 때 했던 초기의 아이템과 오늘 결국 판결이 나는 아이템이 다릅니다. 예, 처음에는 사모펀드니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캐다가 나중엔 지금 무상미가 됐지. 위조, 사문서 위조 같은 걸로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 윤석열 검사를 스타 검사로 만들어준 저인 방식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의 권력층에 대한 반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의 정치적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윤석열 한동훈 조였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향점을 찍어주면은 수행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검사였을 텐데, 이것도 참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비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어떤 고무줄 잣대에 따른 수사로
정권을 내리고 정권을 올리고 하려고 했던 이거 제가 편법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에는 사실 가장 막강한 권력이 정보에 대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경찰, 정보계 형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해외 정보단 국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에 들어온 수많은 비리 첩보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런 공적 채널을 다 버리고 결국 돈벌이에 매진한 유튜브에 그렇지. 의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러면 이제 국가가 아니었다. 아니지.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컬트 집단이지, 컬트. 그렇죠.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개선을 무시하고 이제 비선을 들이는 순간부터 그렇지. 문제가 됐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비선을 들였기 때문에 지탄받은 건데 저는 보통 비선이라 함은 그래도 예전에 뭐 사직동팀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해가지고 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거 관계없는 뭐 하다가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유튜버들한테 휘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라는 예.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음모론에 약하다는 것을 맨 처음 간파해가지고 예.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가 예. 결국 그 사람들이 이간질을 해가지고 2022년 7월에 밀려나는 예.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들을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사석에서 저에 대해서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했다 이런 얘기 듣고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제가 이런 걸 지적하고 조언해준다 생각했던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소위 말하는 멤버 유지 논문 그거를 이제 저에게 당 차원에서 방어를 해달라. 그래서 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교수 출신을 다 모아가지고 이 논문은 문제가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게 상식선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은 진실이 바뀌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건입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후보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의원 110여 명이었는데 의원 하나하나는 생각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전혀 효과도 없는 이벤트 하나로 2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을 멍텅구리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하나의 아주 그건 제가 겪은 일화의 단편이지만 그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내가 밀어붙이면 된다. 그리고 사람은 소모품이다. 이 인식이 강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또 소위 윤핵관대 밀어붙여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교수 명단이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대통령이 계속 하라, 그 후보가 하라니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제가 굳이 뭐 나눠서 죄송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정교수 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디 뭐 강사 한번 나왔던 분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후보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만 남는 과정에서 겪어왔던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어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형성한 것이 제가 단순한 평가 정도가 아니라 저도 나름 탐구를 하고 이게 애초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으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과학을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논증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당시에 제가 대표할 때 중진 의원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비겁했다고 보는 것이 부정선거는 아닐지 몰라도 부실선거는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했던 거죠. 저는 그것도 제가 강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미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당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서 지금 그렇지. 마지막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열어주는 순간 저는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참고할 것이다 다시. 그런데 마치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참 이름을 대기도 죄송하지만은 뭐 부실 선거론을 또 밀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더구나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부정선거로는 안 믿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니까 뭐 선관위를 조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항상 제가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야만이다, 비문명이다라는 말 쓰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야만에 대비되는 것이 문명일 텐데, 문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또는 자연에서의 그런 약육강식의 원칙이나 이런 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문명이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고기를 뜯어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한 사회적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회를 운영한다는 게 문명일 것인데, 다수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질서를 버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타박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동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거는 또 다른 독재자 같습니다. 왜냐면 선동 능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구조고, 굳이 말하자면은 그것의 현신이 히틀러였죠. 그러니까 그런 야만은 절대 겪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